안녕하세요, 최호섭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듀오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죠. 화면 2개 달린 마이크로소프트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근데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진짜 재미없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굳이 다시 스마트폰을, 그것도 안드로이드를 들고 나왔는지 그거를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. 결론부터 살짝 이야기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PC랑 모바일 경험을 통합해야 되는 목표 그리고 숙제도 갖고 있고요. 또 그걸 위해서 지금 윈도우를 새로 만드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용 런처를 만들어 왔거든요. 이제 안드로이드 또 모바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서비스 경험을 모바일로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. 그래서 그걸 담아내는 하드웨어를 만들 필요가 생긴 것 같고요. 그게 바로 서피스 듀오라는 기기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거의 발표한 지 한 10개월 정도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, 네, 제가 예전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얘기할 때도 말하긴 했지만, 이게 접는 거는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접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, 사실은 왜 접어야 되는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냥 이렇게 접는 게 신기한 거는 어느 순간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요. 큰 화면 보고 싶기 때문에 폴더블을 쓸 거다. 이런 것도 어느 순간 명분을 잃게 될 거거든요. 기기를 쓰면서 이전과 다른 어떤 그 이상의 경험, 가치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좀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런 비싼 가격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제품들이 위치를 갖고 자리를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. 사실 지금 그냥 막말로 그냥 아이폰 SE랑 아이패드 미니 사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큰 화면과 작은 스마트폰 이런 두 개의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싸고 성능, 활용성 이런 면에서 최고죠.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경험도 이 기기들로 충분히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요. 그럼 이거를 하나로 합친 기기, 더 비싼 기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뭔가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. 저도 사실 이 제품 직접 본 건 아니고요. 네, 영상으로 발표된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그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,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을 한번 좀 읽어보자. 어떤 의도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그 의도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핵심은 접는 화면이고요. 5.6인치 화면 2개가 있고요. 2개를 펼치면 8.1인치가 됩니다. 네, 아이패드 미니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이 중심은 그 디스플레이 2개 있다는 게 아니라 화면 2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발표하면서 폼팩터를 전시를 했는데 3가지 모양으로 전시를 했어요. 하나는 이렇게 C자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책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노트북처럼 클램쉘 모양으로 펼치는 그런 3가지 모양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. 다 한 가지 제품으로 한 거죠.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른 시나리오의 차이인 거죠. 그리고 소재는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약간 하얀색, 좀 밝은 회색 이런 분위기에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서피스북 그런 재질, 좀 약간 매트한 알루미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디자인 분위기도 서피스북이랑 좀 비슷합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지금 확대된 이미지만 봐서 그런지 귀퉁이 이제 커브가 왠지 다른 서피스보다는 조금 크게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, 실제 제품은 아마 똑같이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건 디자인 기본이니까요. 화면은 이제 두 디스플레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긴 해요. 근데 런처는 화면 전체가 같이 움직여요. 근데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, 일단 한쪽 화면을 넘겨서 이쪽에서 앱 페이지를 넘기면은 옆에 화면도 따라서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이게 2개가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데, 이 런처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다는 게 곳곳에 드러납니다. 런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화면이 분할된 스마트폰이 아니라 가로로 눕혀둔 태블릿처럼 보이기는 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그냥 마냥 눕혀있는 태블릿처럼 전체 화면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2개의 디스플레이라는 걸 명확히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. 이게 재밌는 게 앱 서랍이 있는데, 아래에서 화면 위로 밀면 안드로이드 앱 서랍이 올라오죠. 이것도 똑같은데 왼쪽 화면에서 올리면 앱 서랍이 왼쪽에서 나오고요. 다시 오른쪽에서 올리면은 왼쪽 거 내려가고 오른쪽에 앱 서랍이 열려요. 그러니까 앱 서랍은 전체 화면에 열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열리는 건데, 아무래도 이제 한 손으로 앱을 실행하고 앱을 찾고 이런 집중도도 좀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오른쪽 화면에 앱 서랍을 띄우고요. 왼쪽 화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제어 센터가
나옵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앱 서랍, 왼쪽엔 제어 센터 이런 식으로도 돼요. 그러니까 양쪽 화면이 유기적이면서도 또 독립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이랄까요. 나름 이거 시나리오 엄청 고민 많이 한 게 계속 보여요. 예. 그 제일 고민이 컸을 것 같은 게 앱 실행 방법이거든요. 일단 이 런처를 스크롤할 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가 태블릿처럼 한 화면처럼 보이긴 하지만 딱 넘겼을 때 전체가 넘어가지 않아요. 반만 넘어갑니다. 예. 그 왼쪽으로 밀면은 오른쪽에 있던 화면이 왼쪽으로 넘어오고 또 새로운 앱 한 면이 또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반 페이지씩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? 이 보면은 앱 실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기본적으로 앱은 디스플레이 한쪽에서 열리거든요. 근데 그거를 어느 쪽에서 열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앱을 실행한 다음에 이쪽으로 열지 저쪽으로 열지 뭐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심플합니다. 왼쪽에 아이콘이 있을 때 열리면은 왼쪽 화면이 열리고요.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을 때 앱을 실행하면 오른쪽 화면에 열립니다. 이거는 이제까지 안드로이드에 없던 개념이고요. 그리고 또 앱이 실행되면은 런처는 다른 한쪽으로 쑥 밀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축소가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안드로이드 화면이 나옵니다. 이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또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UI 로직을 체계적으로 짜고 딱 봤을 때 직관적이고 쉽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연 앱은 그냥 그 자리에 고정이 아니라 물론 자연스럽게 위치를 이쪽 저쪽 옮길 수 있습니다. 네, 뭐 요즘에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에서 쓰는 이게 아래에 하얀 막대가 있어서 그걸로 앱을 닫고 옮기고 이러는 UI를 쓰고 있어서 그 들어갖고 이쪽 화면으로 옮기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.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되고요. 또 딱 가운데에다가 놓으면은 전체 화면 모드로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앱에 따라서 이 전체 화면에 최적화된 UI들이 나옵니다. 이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모양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몇몇 앱들이 아예 이제 서피스 듀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데모에서는 원드라이브를 실행했는데 전체 화면을 띄우면은 왼쪽에는 이제 파일이나 사진 리스트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. 그 개별 아이콘들 누르면은 오른쪽에 전체 화면으로 띄워지는 그런 화면이에요. 이 두 화면을 쓰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중심은 팝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앱을 쓰다가 링크든 무슨 파일을 건드리든지 이러면은 웹브라우저나 지도 유튜브 이런 식으로 이제 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 때 보통 이제 새로운 앱이 뜨면서 원래 앱이 가려지죠. 다시 창을 넘기면 되긴 하지만 근데 서피스 듀오는 그 부분을 제일 중심에 놓고 시작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메시지를 띄워놓고 있다가 문자 메시지를 받은 링크를 누르면은 옆 화면에 브라우저를 띄워서 뉴스를 보여주는 거죠. 또 등산할 때 쓰는 올트레일 앱이 좀 데모에 나왔는데 거기에 경로 안내가 있어서 그걸 찍으면 또 반대쪽 화면에 구글 지도를 띄워서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재밌게 묶은 것 중에 하나가 앱 그룹인데요. 아예 앱 두 개를 같이 쓰는 시나리오가 자주 나오면은 앱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열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깔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 데모에서는 원노트랑 킨들을 묶어서 앱 그룹 아이콘을 만들어 두면은 이렇게 쓰는 환경에서 개별 앱을 두 개를 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열어서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한 번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꼭 이렇게 책처럼 펼쳐서 써야 되는 기기는 아니거든요. 아예 화면을 뒤로 다 넘겨버리면은 폰 모드가 돼서 그냥 우리가 쓰던 안드로이드처럼 쓰면 돼요. 그리고 가로로 눕혀서 아래 화면을 키보드로 쓰는 거 이런 거는 사실 LG도 V50 이런 데서 한번 보여줬던 거죠. 그냥 평범한 시나리오긴 한데 작은 전자사전 키보드 정도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거는 시나리오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는데 팀즈에서도 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요즘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를 엄청 밀죠. 본래 팀즈 채팅 화면을 열어두고 그 다른 쪽 화면에는 영상 회의 이런 거 창 열어놓을 수도 있고요. 다른 앱을 띄워서 사실 유튜브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쓰지만 여러 앱을 동시에 쓰는 환경 그리고 멀티태스킹 자체에 좀 중심을 두고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기구적으로 좀 더 보면은 이게 OLED 디스플레이 쓰고 있는데 두 화면이 똑같이 보여야 되거든요. 특히 이제 앱이 걸쳐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픽셀의 높낮이를 정확히 정렬을 했다고 해요.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작은 픽셀을 정확히 어긋나지 않게 딱 맞춰갖고 만드는 거는 이거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만큼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겠죠.
그리고 힌지도 적당히 힘을 받으면서도 너무 뻑뻑하면 안 되고 너무 헐거우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서도 이제 고급스럽게 딱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. 펼쳐진 느낌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걸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. 배터리는 양쪽에 다 있어요. 그 왼쪽에는 좀 큰 배터리가 있고요, 오른쪽에는 메인보드랑 같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작아요. 근데 이거 뭐 배터리가 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, 충전 속도는 양쪽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, 용량은 다르지만 비슷한 속도로 충전되도록 했다고 합니다.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나중에 좀 알아볼게요. 그리고 저도 되게 재미있게 본 부분이 무게 배분인데요, 양쪽 무게를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해요. 그래서 손에 딱 치면은 중심이 딱 잡힌다고 합니다.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은 사실 중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. 이게 사실 한쪽은 메인 기기, 한쪽은 뭐 서브 기기 이런 식으로 될 때는 한쪽은 무겁고 좀 다른 쪽은 가볍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뭐 불편하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무게중심 맞추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, 기기를 만졌을 때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없죠. 근데 사실 그 중심을 맞추려면은 부품 위치라든지 무게중심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런 거를 사실 티나지 않지만 조용히 뒤에서 만들었다는 거죠. 서피스 듀오는 사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히 해석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에요. 그리고 화면이 2개가 있을 뿐이죠. 근데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?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를 그냥 OS로 이용한 거고요. 그냥 밑바탕으로 이용한 거죠.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앱 경험, 그리고 서비스 경험, 이런 걸 만들어서 윈도우 10과 PC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또 런처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경험을 조금 더 윈도우 친화적으로, 마이크로소프트 친화적으로 바꾼 거죠.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서피스 듀오를 놓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교차점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.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 애플이 많이 하는 말이죠. 사실 서피스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추구하는 방향이긴 하거든요. 하드웨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또 다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런 유기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런데 좀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. 바로 프로세서입니다.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간 게 아니라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실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아쉽고 좀 서운한 부분이죠. $1,400나 나가는 스마트폰에 최고급 프로세서가 안 들어가다니, 이런 거거든요. 그만큼 하드웨어 설계 비용이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넣어줬으면 싶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건 완전히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지금 스냅드래곤 865 자체가 5G 모뎀이랑 페어링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설계한 칩이죠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G를 선택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, 뭐 이런 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물론 또 스냅드래곤 855가 느리지는 않아요. 근데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죠. 그 대신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거든요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3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했고요. 또 부트로더를 풀어서 나온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도 했습니다. 이거는 개발자들이 따로 롬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문을 만들어준다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으면은 너네가 롬을 만들어서 올려. 이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이거 하드웨어를 오픈소스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가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석되는 정책이긴 합니다. 제품 판매 예약은 지금 뭐 바로 시작하는 것 같고요. 판매는 9월 10일부터 이제 뭐 미국 이런 데서 이뤄지고요. 근데 그때가 아마 아이폰 발표될 때쯤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.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괜찮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UI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왜냐면 아직도 보면은 AOSP, 그러니까 기본 오픈소스 안드로이드의 느낌이 좀 화면에서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런처나 뭐 이런 걸로 조금 윈도우 10이랑 분위기를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뭐 이런 건 나중에 뭐 업데이트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.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기기에 듀얼 스크린을 가지고 왔고요. 이걸 왜 적용했는지 이거를 빨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한 숙제입니다. 이거 앞으로 나올 서피스 듀오에도 영향이 끼칠 거고요. 뭐 윈도우 10X에도 연결이 될 거죠. 어쨌든 흥미로운 제품이 나왔고요. 뭐 살 거냐라고 하면은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출시가 좀 불투명한 제품이기도 합니다. 간만에 좀 흥미진진한
스마트폰이 나왔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하려는지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윈도우 10X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고요. 이게 설득력을 얻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모바일 시장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받고 또 시장에 정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서피스 듀오 이야기를 또 제품 없이 주저리 해봤고요. 네, 다른 이야기들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